아이고, 산신령님, 이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미쳤지? 감히 산신령님을 속이고 딴청을 피우다니요. 제발 이 저주 좀 풀어주십시오. 아이고, 마누라, 나 좀 살려줘.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대청마루에 엎드려 엉엉 대성통곡을 하는 한 남자. 벌벌 떨며 내민 그의 하반신은 놀랍게도 스머프처럼 시퍼렇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밤마다 산신령 계시를 받는다며 이웃 마을 과부집을 들락거리던 철없는 남편. 그리고 그 남편을 향한 지혜로운 본처의 기상천외한 복수극. 보이지 않는 산신령보다 더 무서운 조강지처의 진짜 저주가 지금 시작됩니다. 우리 편안한 밤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에 집안이 편안하려면 남자가 바로 서야 한다는 말이 있지요. 하지만 살다 보면 어디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밖으로만 돌고 말도 안 되는 핑계대며 조강지처 속 썩이는 남편들 꼭 한 명씩은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그런 얄미운 남편을 몽둥이 대신 지혜로 꽉 잡아서 평생 마당쇠로 부려먹은 한 여인의 통쾌한 해양 야담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편안하게 귀 기울여 주세요. 평화로운 조선의 어느 기와집. 이 집의 안주인 점수는 오늘도 묵묵히 다듬이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깊은 한숨이 배어 있었지요. 반면 그녀의 남편 허풍은 거울 앞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동백기름을 머리에 듬뿍 바르고 있습니다. 아주 밥맛을 나갈 생각에 들뜬 철없는 모습이었지요. 허풍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남봉꾼이었습니다. 툭하면 음기가 부족하여 밤마다 뒷산 산신령께 기도를 드려야 집안이 평안하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곤 했지요. 하지만 점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고갯마루 너머 눈웃음이 매혹적인 주막 과부 매화에게 푹 빠져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점수는 동네 소문을 통해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속아주는 척 모른 채 하며 지내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구독자님들. 저 속 터지는 상황 좀 보세요. 산신령 핑계대며 과부집 들락거리는 남편이라니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머리채를 잡고 싸우시겠습니까? 점순의 선택은 조금 달랐습니다. 과연 어떤 기가 막힌 수를 준비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허풍이 급기야 선을 넘습니다. 대뜸 점순에게 생떼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산신령님이 어젯밤 꿈에 나타나 노여워하셨소. 이 집안에 정성이 부족하다고. 당장 곳간에 깊숙이 숨겨둔 비싼 산삼한 뿌리를 내오시오. 그걸로 재물을 올려야 화를 면할 수 있단 말이오. 그 산삼이 과부 매화의 환심을 사기 위한 뇌물인 것을 뻔히 아는 점순.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무섭도록 차갑고 고요하게 빛났습니다. 점순은 그 자리에서 남편의 상투를 줄까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지요. 뻔뻔한 허풍은 증거가 없으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르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점수는 남편이 그토록 핑계대는 산신령의 저주를 이번 기회에 진짜로 내려주기로 결심합니다. 자, 드디어 점순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남편의 거짓말을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려주려는 것이죠. 산신령 계시? 좋지. 그럼 진짜 산신령의 저주가 뭔지 보여주마. 점순의 이 서늘한 복수극, 벌써 심장이 쫄깃해지지 않으십니까? 점순은 동네를 떠도는 괴짜 약장수를 은밀히 집으로 불렀습니다.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땀이 닿으면 살갗을 시퍼렇게 물들이고 미치도록 가렵게 만드는 특제 약가루가 필요하네. 점순의 은밀한 거래에 약장수는 빙긋 웃으며 약을 건넸지요. 점순은 그 귀한 산삼을 고이 싸서 남편의 손에 쥐어주며 아주 의미심장하고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디 산신령님과 뜨거운 밤 보내시구려. 허풍이 신나서 대문을 나서는 순간 점순의 기막힌 작전이 시작됩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지금 점순이 산삼을 쥐어주며 한 말, 그 의미를 눈치채셨습니까?
산신령님과 뜨거운 밤 보내라. 아이고, 정말 뼈가 있는 말이지요. 이 말 한마디가 나중에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허풍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과연 그가 내일 아침 어떤 몰골로 돌아올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물 한 모금 드시고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허풍은 고개를 넘어 과부 매화의 집에서 산삼을 내밀며 온갖 허세를 부렸습니다. 매화야, 내가 널 위해 뒷산 산신령님께 간청하여 이 귀한 걸 구해왔느니라. 매화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말장난을 치는 허풍.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점순이 그의 여벌 속바지 안쪽에 그 파란 약가루를 잔뜩 발라놓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과부 매화의 집 방구석. 잠에서 깬 허풍이 기겁을 하며 비명을 지릅니다. 간밤에 흘린 땀 때문에 점순이 미리 발라둔 약가루가 녹아 그의 하반신 전체가 시퍼렇게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미치도록 가렵기까지 한 허풍. 산신령을 기만하는 자, 그곳이 시퍼렇게 멍들고 타들어가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소문을 떠올린 허풍은 공포에 질립니다. 시퍼렇게 변한 허풍을 본 과부 매화는 몹쓸 전염병인 줄 알고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저게 뭐야? 당장 나가. 전염병쟁이야. 허풍을 문 밖으로 뻥 걷어차 버리는 매화. 산삼만 쏙 빼앗긴 채 반쯤 벗겨진 옷차림으로 쫓겨난 허풍. 온몸은 미치도록 가렵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 꼴을 들킬까봐 벌벌 떨며 새벽 이슬을 맞고 산길을 도망쳐야 했습니다. 어이구, 시원해라. 우리 구독자님들, 방금 과부가 허풍을 뻥 차버리는 장면 정말 고소하지 않으셨습니까? 산삼만 뺏기고 시퍼렇게 물든 채 도망치는 남봉꾼의 최후. 정말 꼬셔도 이렇게 꼬실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이다는 이제부터입니다. 점순의 완벽한 참교육, 마지막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몰골이 말이 아닌 상태로 집에 숨어 들어온 허풍. 하반신은 여전히 시퍼렇고 가려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점순을 속이고 외도를 한 천벌이라 굳게 믿으며 대청마루에 엎드려 엉엉 훌거짜며 대성통곡을 합니다. 남자의 자존심과 허세가 완벽하게 박살난 순간이었지요. 아이고, 산신령님, 이 무료 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마누라 속이고 과부집 들락거리다 이 천벌을 받았나 봅니다. 제발 이 저주 좀 풀어주십시오. 아이고, 마누라, 나 좀 살려줘. 아이고, 저 얄미운 입 좀 보세요. 산신령 핑계대며 온갖 악행을 저지르더니 이제 와서 산신령님 타령이라니.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점수는 이미 다 알고 있었지요. 과연 점수는 이 상황에서 어떤 지혜로운 판결을 내릴까요? 점순이 놀란 척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나, 영감? 이게 대체 무슨 몰골이요? 산신령님의 노여움을 단단히 사셨나 봅니다. 허풍은 점순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자신의 죗값을 낱낱이 이실직고합니다. 과부가 자신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을 한탄하며 오직 조강지처뿐이라고 싹싹 빌었지요. 어젯밤 제 꿈에 산신령님이 나타나 비방을 알려주셨습니다. 한 달간 집안의 모든 장작을 패고 굳은 일을 하며 매일 밤 이 해독탕약을 마시면 본래 색을 찾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점수는 사약같이 쓴 칡뿌리 달인 물을 건네며 허풍에게 매일 밤 그것을 마시게 했습니다. 허풍은 땀을 뻘뻘 흘리며 마당을 쓸고 산더미 같은 장작을 패고 쭈그려 앉아 빨래까지 하는 신세가 되었지요. 점수는 대청마루에 편안히 기대 앉아 달콤한 한과를 베어 물며 그 모습을 여유롭게 감상했습니다. 얼마 후 시퍼런 물도 빠지고 완전히 마당쇠로 길들여진 남편 허풍. 점순의 어깨를 정성껏 주무르며 아양을 떱니다. 마누라, 내가 미쳤었지. 우리 산신령님, 아니, 우리 마누라가 제일 예쁘구만. 점순이 카메라를 향해 여유롭고 능청스러운 윙크를 날리며 진정한 집안의 산신령이 누구인지 보여줍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꽉 막혔던 속이 뻥 뚫리셨습니까? 미쳐 날뛰는 망아지는 몽둥이로 때려잡는 게 아니라
제 발로 들어오게 덫을 놔야 한다는 점순의 지혜가 빛을 발했네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산신령보다 우리를 곁에서 지켜주는 조강지처가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도 고마운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고단함을 이 이야기로 모두 털어내시길 바라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도 모레도 늘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세요.